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할 때가 35페이지부터죠? 지난주에 그 위에 비밀 준수 뭐 했었죠? 안 했습니까? 했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안 했어요? 아, 야간반에만 했구나, 이거. 예. 자, 여기 3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품위 유지 및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 유지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화투 치면 안 됩니다. 아니, 요새는 앉아서 모여 앉아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로 치잖아. 손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뻑! 그래요. 해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신의와 성실로서 품위도 유지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사람 누군가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개공하고 소공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보조원이 빠져 있죠.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중개보조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보조원 없습니다, 지금. X.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비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 지켜야 할 의무, 비밀 준수문인데 첫 줄에 보시면 누가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누가 비밀을 지키라고 써놨습니까,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죠. 등자가 있기 때문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는 아닌데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에 첫 줄 끝에 가면 가운데 부분 보면 2번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다. 그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법하고 다른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에서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아 이렇게 돼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물건의 하자입니다. 하자. 물건의 하자는 소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이 물건이 벽에 금 같다라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어요. 설명해 줄 의무가. 그러니까 그걸 설명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의 하자는 일단 보면은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죠, 근데? 다 알지만 표현을 못 하겠죠. 남한테 알려지면 그 사람한테 불리한 거 전부 다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도 일단 비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소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이 물건의 하자가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앞서니까 설명했다고 비밀 누설대로 처벌하면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요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딴 법의 예외다 그러면 요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탈세. 그죠? 탈세 전문가가 누굽니까? 세무사 아닙니까? 세무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세무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봐요.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세무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 빼주잖아요. 자, 어쨌든 탈세도 이것도 탈세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밀이죠. 비밀이요. 이것도 세금 떼먹은 것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이 법정에 증인으로 끌려가서 선서를 하고서 선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나 재판장이 물어보잖아. 손님 요거 탈세했냐고. 그러니까 탈세했다고 풀어버린 거야.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탈세한 사실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탈세했다 이것도 결국은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소법에 따라서 면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죠? 이 세부적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세부적 내용보다는. 그러면 질문 드려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X예요? 그렇지,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게 법조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예외가 있는 거. 예외가 있는 데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항상 꼭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해.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보니까 둘째 줄 끝부분, 동그라미 기억번 둘째 줄 끝부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이 중개업을 관뒀어 또는 사무실 나가던 걸 그만뒀어. 그래도 영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다. 결국 언제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못 써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법조문에다가 죽을 때까지 지켜라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막말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번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 형사처벌감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이다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이게 비밀 누설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 주지 않는 범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걸 가끔씩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솔직히. 그리고 이때 이건 반의사 불벌죄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의무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제일 중요한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했으면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딴소리 합니다. 증거 없으면. 어제도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중개보조원이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득 난 거에 대해서 5대5로 가져가기로 한 거야. 이분이 이제 중개보조원인데 좀 이제 이렇게 발이 좀 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구두로 합의했어요. 말로. 그런데 큰 프로젝트가 하나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딴 거예요. 이 보조원 갑이. 그래서 이제 이걸 5대5로 나눠먹기로 한 거예요. 애초 조건이 이거였고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고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행이 돼서 계약이 3건 정도가 이렇게 체결됐어요. 연달아. 그래서 복비가 건당 뭐 1,000몇백만 원씩 들어온 거야 이게. 복비가. 그런데 2건까지 성사된 상태에서 나머지 3번째 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보조원이 해고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장이랑 사장이 의리라고 치면 둘이 이제 분쟁이 붙은 거예요. 뭐 사장님이 종업원 자를 수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용관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고 정식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노동청에 가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5로 하기로 지금 복비가 지금 곧 들어올 판이에요 지금. 근데 5대5면 이 사람이 가져갈 몫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거 복비 받으면 이거 내놔라 그걸 해야 된다고. 약속대로. 말로 약속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입증할 수가 없어. 지금 맨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면으로 딱 문서 남겨두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말로 했으면 또 믿고 말로 했는데 꼭 이렇게 서류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상대방이 볼고 막 그렇고 또 만약에 반대 입장이 돼도 막 싫고 막 이런 게 딱 되어 있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하실 때 웃으면서 그냥 문서로 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수 달라고 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할 판인데 입증할 때 힘들어져요, 이걸. 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 남기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확인 설명했으면 나중에 가면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확인 설명서에 적어서 주고 딱 보존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다. 증거 남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부터 보겠어요. 자, 여러분 공부 좀 하셨으니까 누가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까?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개업 공인인증서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죠? 소공은요? 의무가 없어요. 소공은 설명해 줄 의무가 없고요. 개공이 해야 될 걸 시키면 대신 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인증서만의 의무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의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의무가. 없지만 해줄 수는 있고. 중개보존 어때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조원이야. 그죠? 이 개공이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 개공이라면 누가 설명해야 될까?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법인 개공이라면. 대표자가 해야지. 대표자 폼이 아니잖아. 대표자가 해야지. 법인을 대신하는.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을 때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그때는 책임자지. 그러니까 개공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법인이 그러면 대표자가,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같은 원리예요. 간판 실명제도 그랬잖아.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 적어야 돼?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 적어야 돼? 대표자.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로 5개 광고물 간판에는 누구 이름 적어야 돼? 책임자. 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원리예요, 원리. 자, 두 번째,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언제? 언제 설명해야 되죠? 계약서 쓰기 전 아니면 계약서 썼을 때? 전이죠. 그걸 중개 완성되기 전 이렇게 얘기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완성되기 전 이렇게. 중개 완성이 뭐라고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되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벽에 금 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건 계약서 쓰기 전 해야 되는 거야. 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오는 대로 맞춰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시험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서 이렇게 내니까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아, 요거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어가지고 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를 한 번만 들어보니까 중개사 법령이 너무 쉬워. 그건 나는 이제 한 번 들으니까 아유 뭐 중개사 법령이야 점수 나오겠지. 나 다 알아듣는데 뭐 민법이나 개헌을 못 알아먹겠어.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개사 법령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모의고사를 딱 봤어. 민법보다 안 나와. 이 시험의 성격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시험에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 그 생각을.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틀리다고. 그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가?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거든요. 9가지야. 좀 이따 봐야 돼. 9가지 설명 사항.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누구에게 설명할까요? 누구에게? 그치. 자, 제가 지금 실판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방금 우리 교재를 읽어볼 거야. 그런데 벌써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빈 노트나 종이가 벌써 옆에 있어야 돼. 얘기를 안 해도. 그래다가 이걸 써보면 이게 뼈대야, 뼈대. 첫 번째, 가만히 있는 사람. 두 번째, 교재에다 여기다 막 적고 있는 사람. 여기다 적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거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아, 거기 옆에 그렇게 새까맣게 적었는데 어떻게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기본 자세.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옛날은.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했어. 근데 옛날 그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노트는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노트 필기야.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냐? 잘 안 적는 거야. 얘기해봐. 아, 그래. 이런 자세가 된다고,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그런 선생님 그랬어요? 필기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중해라 이런 취지예요. 집중해라 그런 취지로 그런 건데. 하여간, 그래요. 자, 누구에게 설명해야 되느냐?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 매수인. 취드 그레인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취드 그레인에게. 그래서 취드 그레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요.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성실청하게 설명하고 플러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5번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야.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설명. 보여주면서 설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라고 설명.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이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갖다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근거 자료를 교부해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제시는 보여주는 거고 교부는 주는 거죠.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 보여주면 돼.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 보통 부동산상님들이 뭐 등기사항 증명서나 대장이라든지 확인설명서 이걸 파일에 껴서 같이 주잖아. 줬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지. 근데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원래 아닌데 신뢰를 갖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X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한 근거 자료는 뭐 등기부,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 권리증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등기 권리증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서류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안 들어가는 서류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대표적인 서류 두 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확인 설명서예요. 어때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할 때 보여주면서 설명할 근거 자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또는 소공이 자기가 체크한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어떤 공적 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는 확인 설명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X. 자, 또 한 가지가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에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 뭐게요, 이게? 그렇죠. 업소에 걸려있는 공제증서 복사본이에요. 그럼 공제증서에는 보증금이 1억이다. 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했다. 1년짜리 가입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는 보증관계증자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할 근거서류가 될 수가 없지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 35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이 좀 위험하게 달려있어요.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표현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제목만 보고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까지만 있어요? 개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이건 별거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요게 중요하고요. 둘째 줄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해야 됩니까? 제시해야 됩니까? 제시해야 된다. 이 제전은 이따 나머지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신분증 등의 제시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 조문이에요. 의뢰인한테 주민등록증 요거 신분증 좀 봅시다 라고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보여줄 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조문이에요. 누가 보여달라고 해야 돼? 개공. 소공은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이니까. 소공이 신분증 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장님한테 부탁해. 사장님 저 신분증 좀 이렇게. 그럼 사장님이 신분증 좀 봅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안 돼. 시험 문제 물을 때는 아까 지금 비밀 준수무도 그랬지만 누구의 의무냐를 갖다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 아까 품위 유지한다 그랬을 때 품위 유지할 의무는 개공하고 소공까지의 의무잖아. 제일 처음 했던 거.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보존 안 들어간다고 제일 처음에 X했잖아요. 확인 설명은 누구의 의무야? 개공만의 의무야. 그렇죠? 신분증을 갖다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개공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공 X형.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소공 X 이렇게 옆에다가. 중개사 법령을 잘하는 것은 시험에서 틀리게 나올 지문을 옆에다 써놓고 볼 때마다 익히셔야지 그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거 읽어봐. 다 맞는 말이야 책에 있는 거. 그러면 다 이거 한번 읽었어. 점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어떻게 나왔을 때 틀렸다고 하는 거. 그 문제풀이 같은 걸 많이 하셔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책 기본서, 우리 기본서를 갖다 요약집을 갖다가 한 10번 읽었어. 그랬다고 점수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거보다 문제 10문제를 똑바로 푸는 게 나은 거야. 그러게 중개사법령 과목이 성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돼 있죠. 요거 하는데, 자, 보세요. 설명해야 돼. 설명하려면 그 전에 뭐죠? 조사해야 돼. 조사해야 설명할 거요. 조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자료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야. 직접 조사하는 방법. 개공이나 이런 사람이.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조사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그게 바로 뭐냐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야. 그럼 자료 달라고 하면 이게 뭐냐? 자기가 직접 조사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쉬운 말로 바꾸면 물어봐요. 물어봐. 물건 주인한테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벽면 보강공사가 돼 있다 그런 것은 현장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둘러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물건 주인한테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뭐 보강공사, 뭐 벽에 문제 있어서 보강공사 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게 이거요. 만약에 어떤 아파트다 그랬을 때 층간소음도 많이 문제가 되죠. 층간소음도 뭐예요?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설명사항에 들어가지.
층간소음도. 그러면 층간소음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조사해야지.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조사해야 돼?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누구랑 같이 가서 너 위층 올라가서 한번 뛰어봐. 그럼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조사하거나 그게 하기 힘들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생활하는데 층간소음이 심한지 어쩐지 파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조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인한테 층간소음은 어떻게 심하지 않으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 눈빛을 살펴야 돼. 눈빛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딴 말하고 그러면 아 이거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나? 좀 더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게 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요. 그러면 이런 자료 요구를 갖다가 누구에게 할까? 누구에게? 누구한테 자료 달라고 그래야 돼?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매도인. 당연히 매도인한테 물어보지. 물건에 대한 거니까. 매수인한테 뭘 물어볼 거예요? 매수인한테 물어볼 거 없잖아. 돈 있는지밖에 물어볼 게 없다고 얘기해. 매수인한테는 매도인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자 보세요. 이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일까요? 할 수 있다일까요? 왜 할 수 있다예요? 암기하지 마시라 이런 뜻은 말씀. 왜 할 수 있다예요? 예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잖아 조사 방법이.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 아니라잖아. 이게 바로 직접 조사하는 거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선택사항이라는 게 여러분 중개사 법령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선택사항 A 또는 B 그러면 어떻게 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원리가? A 또는 B 그러면 A만 해야 돼 그러면 틀리고 B만 해야 돼 그러면 틀리잖아. 선택사항일 때. 그거 하다가 중개사 법령 끝나요. 그게 원리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원리를 깨달으셔야지 거기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은 반드시 답을 줘야 될까요?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물어봤더니 딴 얘기 할 수도 있잖아.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움을 받지는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야지. 좀 힘들겠네. 그래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설명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고객한테 피해가 갈 수는 있네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도움을 받았을 때보다는 도움을 못 받았을 때가 책임지는 부분이 조금 약해지겠죠. 개공의 책임이. 그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불어가면 어떻게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죽디다 라고 확인 설명서에 뭐요? 기록도 해두고 상대방인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도 일러야 되겠죠? 이 사람 좀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줘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록을 해두게 돼 있다.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요 부분이에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험은 여기를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거기를 물어봐요.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요구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라? 기록을 해둬라. 그것도 2번이나 출시됐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설명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요. 매수인한테 이르는 거죠. 이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확인 설명상 9가지를 보도록 하는데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상 9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9번 두 개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확인 설명해 줄 사항 중에 예정 금액이 들어가요. 예정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가 7억에 나왔어요. A라는 사람이 32평 아파트를 7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와서 아파트를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32평 아파트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요거 같다 싶으면 요 사람한테 이 물건을 갖다가 소개하겠죠. 보여주면서 얼마에 나왔다고 그래야 돼요? 이 물건 얼마짜리라고 해야 돼요? 7억. 내놓은 가격이 7억이니까 요게 뭐예요? 예정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요 예정가를 설명하는 거 맞죠? 그게 동그라미 지금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앞쪽에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거. 그 뒤에 걸 밑줄을 긋고 별표 칩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손님한테 이거 거래가 되시면 계약이 성사되면 복비를 120만 원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님한테. 언제 설명해야 되죠? 언제 설명해야 되죠? 계약서 쓰기 전에 이거 되면 120 주셔야 돼요. 이거 되면 0.6% 주셔야 돼요. 라고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그라미 3번의 뒤쪽이에요. 뒤쪽. 별표.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에 복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제일 중요하죠.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을 설명합니다. 자, 확인 설명사항 중에 세금 설명하는 게 나오죠? 조세. 근데 모든 조세를 다 설명하라 입니까? 어떤 조세만? 아니,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요?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취득세 1%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매수인한테 양도소득세가 1200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뭔 훗날 얘기 아니에요. 매수인한테 재산세가 얼마예요? 설명할 필요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보유 관련 조세, 종부세, 재산세 같은 건 설명할 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유일한 출제거래요. 거의.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것도 설명할 조세가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어떤 조세만 설명해요? 취득 관련 조세. 별표 10만 개예요. 10만 개. 맨날 여기 물어봐요. 자, 확인 설명상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설명 의무. 그러면 요거 간단히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작성할까요? 누가? 작성할 의무 누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작성 의무가 있다? 개업 공인인증서가 작성해 줘야 됩니다. 소개한 개공이. 그럼 소속 공인인증서만 작성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는데 작성을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보조는 뭐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하는가요? 언제? 중요한 거. 언제 작성하게 되죠? 증거 남기는 거라고 그랬죠? 설명해가지고. 그죠? 한 건 했을 적에. 그러니까 이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적어주는 거지. 확인 설명은 언제 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을 언제 하고? 완성돼. 그렇죠? 근데 여기를 물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물어보면 완성되기 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안 내지. 그래서 살짝 들으시라고 한 거야. 여기를 틀리게 내지. 틀리게 내면 여기를 틀리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괜찮아 이쪽은. 그 다음에 증거를 남기는 거니까 어떻게 작성하냐 그러면 증거 남길 때는 어떻게 해 전부 다? 서면으로 작성하죠. 서면. 증거 남길 때 저 가끔씩 보면 우리 막 옛날 막 있잖아 농짝 그 막 이불도 싸놓고 그러잖아. 저희 아사람이 이제 막 시집 올 때 해온 이불도 지금 농 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 몇 번 덮었는가 기억도 안 나. 한두 번 덮었었나 뭐 그런 거. 지금도 있어.
그런데 이제 가끔씩 거기 농 정리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종이 쪽지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조그맣게 딱지 모양으로 돼 있는 게 하나씩 나와. 이렇게 딱지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 딱 펼쳐보면 각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뭐 하고 뭐 그런 게 나와요.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쭉 나와. 이게 신혼초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시달릴 때 어쩔 수 없이 각서 안 쓰면 잠을 안 재우니까 잠자려고 썼던 이 각서가 있잖아요. 하나씩 튀어나와. 왜 각서를 쓰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려고. 말로 하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면으로 하는데 법정서식이 존재하나요? 법정서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이건 아셔야지. 자, 제가 질문할 때 법정서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99.9%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법정서식이 있습니까?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있어요. 99.9%가 있어요. 확인설명서의 법정서식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4가지나 있어요. 4가지나. 물건에 따라서. 없다고는 만드는 거요. 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요. 작성 끝냈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성 끝냈죠? 그러면 뭐가 여기 따라붙냐면 서명 및 날인이 따라붙어요. 여기에 작성에. 그러니까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한 몸이 한 몸. 그럼 서명 및 날인은 왜 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요 사람이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까? 개공이지. 확인설명서를 적어줄 사람이 개공이니까 개공이 도장 찍는 거잖아요. 개공이. 이 개공이 법인이라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가 하는 거지. 이때는 서명도 하고 플러스 도장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틀리죠? 출제원이 되게 좋아해.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이거 돼. 여기는 밋이에요. 자, 그런데 소속 공인인증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작성할 의무가 없잖아. 없지만 작성해 줄 수 있지.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도장 찍을 사람이 누구야? 소공도 함께 같이 도장 찍어야지. 소공도 찍어야지. 누구랑? 개공이랑. 개업공인인증사는 자기가 확인설명서를 적어준 것도 아니야. 개공은. 그래도 개업공인인증사는 뭐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개공은. 그러니까 소속 공인인증사가 확인설명서를 적어주는 것은 개업공인인증사의 책임 하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단독으로 확인설명서를 적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적어줬다고 해도 도장은 기본으로 개공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소공이 또 들어가야지. 그 얘기요. 그 다음에 교부예요. 교부가 뭔지 아시죠? 주는 거. 확인설명서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줘야 돼요. 매도인한테도 줘야지. 왜 둘 다 줘? 매도인한테도 왜 줘? 증거 남기는 거니까. 나눠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교부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쌍방. 아까 확인설명은 누구한테요? 확인설명은 매수인한테만 하지. 설명은.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양쪽이 나눠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몇 년? 3년이에요. 3년. 자,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해보면 가로 4번입니다. 지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인증사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작성입니다. 지금 소속 공인인증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설명서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인설명서 작성을 언제 하는 거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그 시점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확인설명서 준다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죠. 동그라미 3번. 서명 및 날인 나왔습니다. 개업공인인증사는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고 이때
법인일 때는 누가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 4번처럼 당의 준경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적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작성 끝났으니까 양쪽에 주고 보존하죠. 쌍방한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한다? 3년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 보십니다. 제재. 자, 시험 문제 출제거리입니다. 중요하게. 자, 여기 보면 확인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을 때 행정처분 받는 걸 먼저 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첫 번째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요.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말로 설명했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 이 말이에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1번 이렇게 썼죠. 이게 뭐냐면 요 윗덩어리 여기 얘기하는 거야. 저 1번이잖아. 근데 여기 중에서 설명을 잘못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설명 잘못했네 이렇게. 거짓말로 설명했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거나 이렇게. 그러면 500과가 돼요. 업무정지 아니고. 자, 밑에 거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있죠 이거.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의무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될 걸 교부 안 했다. 응? 확인 설명서를 갖다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적어줄 때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누가요? 개공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개공이 어떤 제재 받아?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이 무효예요. 응? 요 위에 걸 안 지키면 뭐가 돼? 개공이 500과. 밑에 걸 안 지키면 밑에 거 안 지키면 영업증. 바꿔서 출제한다니까. 이걸 업무정지로 출제했다니까 최근 시험에서. 이거 과태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이거 이제 이거 바꿔서 여기 과태료 그러면 또 틀린 거 철저히 구별해 두셔야 돼.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설명할 때 소공이 잘못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죠? 거짓말로 설명하거나 근거자를 제시 안 하거나 그러면 소공이 잘못 설명했죠? 그러면 소공이 잘못 설명하면 어떤 제재 받을까? 자격정지. 이건 또 이걸 바꿀 차례단 말이에요. 개공이나 소공이나 적어놓고 보면 비슷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럼 뭐예요? 500과예요? 자격정지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별표가 1000만 개라고 이건. 그러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을까요? 없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 개공의 의무야 그거. 소공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하는 의무 있을까요? 왜 없어? 이건 있지. 이건 있는 거예요. 이건.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써주었을 때는 거기다가 서명 및 날인하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건 있는 거지 이건. 이거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아? 자격정지야. 그러니까 소공은 줏대가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요. 무조건 자격정지요. 이걸 모르면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건 100% 혼동하시면 안 돼. 근데 저 그림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확인 설명 의무가 두 가지지 위아래. 근데 위에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게 영업정지 위에 건 500과 이렇게 큰 덩어리로 기억하셔야 돼. 그건 개공일 때 하는 소리야. 소공은 전부 다 뭐고? 자격정지고. 두 번째 민사책임. 자, 요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확인 설명사항이 아니야. 근데 잘못 설명했어.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라고 돼 있는 설명사항이 아닌데 잘못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느냐 이 말이야.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요? 설명상이 아닌데. 법에서 설명해줘요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피해를 줬어 이렇게. 그 개공은 배상 책임 지냐고? 줘야지 이거. 아니 잘못 설명해서 피해 줬으면 책임져야지. 설명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든지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못 설명해서 피해 줬을 때는 물어주는 거 맞지 이게.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중요한 판례. 두 번째. 설명을 갖다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중개보수를 갖다가 안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해줬어. 근데 잘못 설명한 거지. 그래서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는 복비를 안 받았으니까 배상 책임 못 지겠어. 이게 맞는 소리냐 이 말이야. 책임져야죠. 혹시 복비를 안 받았다고 해도 간단하잖아요. 잘못 설명해가지고 손해 입혔다 그러면 다 책임지는 거요. 이 두 가지. 자,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부터 하겠습니다.